번째 종목은 방금 전에 살짝 언급이 됐던 종목이죠. 코스맥스입니다. 매수가는 15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매수가 보니까 조금 소가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둠 끝에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그렇죠. 이 분은 지금 15만 원에 매수한 거니까 난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근데 이제 이번 지난 4분기가 되겠죠. 코스맥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이거죠. 사실은 실적은 이 종목은 원래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돌아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번은 코로나 악재를 맞아서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분이 지금 15만 원에 매수해서 한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면 이거 15만 원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다른 걸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100% 올라가야지 본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 회사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악재들, 이 지금 국면이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주들이 바닥을 좀 치면 이제 당연히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한한령 해제 이슈, 시진핑 방한 이런 이슈가 만들면 이거 당연히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추가 매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악재가 있는 이 지금 코로나 악재로 해서 막혀 있는 이 주가, 갇혀 있는 주가, 이 답답한 주가, 이 시점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대를 한번 찍어보면 대략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 정도, 뭐 7만 원 중반, 뭐 이런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뭐 그 한 절반 정도는 이 구간에서 스물스물 조금씩 사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공식화되는 딱 그 시점에 그때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좀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7만 원 선 그리고 8만 원 선 사이에선 요거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네. 코스맥스 실적 추정치들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20, 그죠? 그 다음에 작년도 480. 사실은 이제 뭐 쭉 빠졌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네. 중국주들이 너무 이제 바닥이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대 중반 정도 나오겠는데 제가 볼 때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냐면 2018년도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라고 되냐면 지금 바닥권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뭐 예고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를 더 뛰어 올리려면 시장도 좀 살아나고 모멘텀이 좀 조금만 물을 주게 되면 쑥쑥 자라날 수도 있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타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 코스닥 안에서 전기차 후속주들 발굴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종목도 좀 후속주가 될 만한 종목인가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선발주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탄력적인 종목들이 있고 조금 탄력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들도 있죠. 뭐 이 종목은 이제 후자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 산업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관련 종목입니다. 테슬라에 또 공조장치를 납품하고 있고, 자, 그러면 가격이 28,000원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28,000원이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손해죠. 그죠? 네. 네, 지금 뭐 23,000원대 비중이 30%다. 보통 이제 21선 이렇게 깨질 때는 뭐 매도하고 손절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아니고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각해도 지금 우리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시장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악재로 해서 진짜 대세하락으로 가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지고 뭐 6개월 동안 떨어지고 뭐 이런 거면 지금 팔고 나오면 되는 거지만,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조금 진통이 생기고 조금 밀리더라도 결국엔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되면 큰 그림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비중이 30%니까 솔직히 더 사라는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대략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저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림수를 가지는 분들, 또 이 종목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가격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21,000원에서 22,000원. 뭐 조금 최대 뭐 조금 더 좀 넓게 잡으면 2만원에서 22,000원 사이 되는 한 10% 폭 정도 되는 이 구간을 저가 타이밍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산업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주가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물량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좀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올해 한번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영업이익이 한 170억대, 그다음에 작년에 140억. 그러니까 작년에 죽었겠죠. 근데 이 종목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업계에 있는, 이 동종업계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작년이 대부분 다 저점이고요. 네. 2020년이 턴어라운드하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해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 투자하라고, 저뿐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2020년 올해 전망은 한 2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실적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턴어라운드 구조, 턴어라운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전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전망 하에서 시장에 이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차근히 들고 기다리면 됩니다. 솔직히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이 가격이 오면 한 10% 더 사십시오라고 하겠지만 30% 정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고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CJ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0% 들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대표님, 저희가 계속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국가적인 경사도 있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사관왕 수혜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대표님? 사실은 이제 기생충 관련한 뭐 재료는 좀 사실은 이제는 좀 소멸이 됐겠죠.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이 CJ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또 문화 콘텐츠 사업 이런 쪽으로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저는 이 CJ를 지금을 바닥으로 놓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분 지금 매수 단가를 보니까 한 12만 8천 원 정도 돼요. 한번 네. 볼까요? 이 정도 됩니다. 지금 한 여기 요 정도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해서 좀 손해를 좀 보고 계시는 거죠. 자, 비중이 50%니까 이분도 더 사라고는 얘기 못 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치고 나갈 수도 있었어요. 치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에 지금 충격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멘붕 오신 것처럼 시장도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저점이 어디냐? 21선 여기 지켜낼 수 있지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는 분들은 이거 그냥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중반 정도는 이건 바닥권의 덩어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9만 원이든 9만 5천이든 8만 5천 원, 이건 그냥 똑같은 가격이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8만 원에서 9만 원 되는 이 구간하고 지금 여기 장기전으로는 뭐 10만 원 중반 가까이 되는 한 이 구간, 이 어딘가 장기 투자를.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 5년 정도 죽였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제 뜰 때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를 계속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비중이 50%라서 뭐 더 사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서 이 종목은 좀 손실을 줄이는 종목이다. 하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12만 원대는 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죠. 속색이던 놈이 나중에 효자 노릇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놓고 봐야 되는 거는 길게 놓고 봐야 돼요. 난 CJ를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투자를 더 해보시는 게 좋겠다. 물론 뭐 제 얘기는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필요한 건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보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솔브레인입니다. 10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드릴 건가요? 자, 솔브레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핫한 종목들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몇 가지 종목들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잘 보세요. 작년에 2019년도 작년 6월 지나서 그때가 이제 또 일본발 악재가 좀 있었죠. 뭐 소재 규제 뭐 해가지고 사실 그때서부터 이제 올라온 건데 이때가 얼마였냐면 대략 한 5만 원 정도 좀 아래였고요. 최근에 얼마였냐면 지금 한 11만 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 100% 이상 올라온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을 한번 봐야 됩니다. 또 가벼운 종목이니 무거운 종목이니 물어보면 저는 무거운 종목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1조 7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그죠?
근데 이 종목, 이 100%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이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00% 수익이 아니라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10%, 20%, 20, 30%는 수익을 보면서 지금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매수 단가가 얼마였죠? 104,000원. 제가 선을 하나 거보게 되면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내에 가장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약간 손해를 보는 거죠. 최근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최근 한 반년 조금 넘게 100%, 120% 정도 올라왔는데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다려볼 만은 하다.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거래가 좀 옆으로 죽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 이렇게 좀 죽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하려면 수급 박스에 우리 양은 블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블럭이 쌓이면서 급등이 나왔고 자금이 들어온 거였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고 있는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물량도 나왔는데 깨지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차익 물량이 나왔지만 이 가격을 깨지는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최근 3일 동안에는 만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가장 강하게 매수 자금이 3일 동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주에 올라야지 정상인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눌릴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손해를 좀 보고 계시지만 9만 원이 안 깨지면 홀딩하는 것이고 본전이 오면 내가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다른 거 해야겠다 하시면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난 좀 너무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자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작은 수익을 조금 더 좀 가져가 봐야겠다 그러면 좀 더 홀딩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뷰를 한번 보여드리면 실적 추정치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네.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영업이익이 1,600억, 2019년도 1,800억 이거 반영해서 사실은 지금 올라온 거고요. 20년 1,900억. 물론 19년 대비해서 실적은 좀 좋아지는데 그렇게 크게 좋아지진 않죠. 이거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가면 어딘가가 저 고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플러스 수익 나면 적당히 좀 팔고 다른 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매수 시점이 좀 아쉽습니다. 9만 원 선 지지하는지 여부 잘 확인하시면서 대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23만 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으셨는데 텔레콤 어떻게 보세요? 자, 이분은 이제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인 거죠. 네. 이분은 뭐 뵙지 않아도 어떤 성향인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성향이 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워낙 큰 자금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23만 원대니까 한 요 정도 돼요. 자, 그러면 가격을 보니까 요분은 이제 노림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23만 원대. 23만 원대면 저점 정도 됐겠다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런데 매수하고 나서 아마 중국발 악재가 코로나 악재가 터지고 그러다가 제자리 찾아가다가 이번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신천지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악재 때문에 또 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여기 그것도 1년이나 기다려서 샀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때 눈에 보였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돌발 악재로 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SK텔레콤이잖아요. 물론 과거에 시장이 안 좋으면 얘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논리도 깨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좋으면 통신주가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이거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시황입니다. 이거 지수 저점 나오면 이 종목도 같이 저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21만 원대에서 뭐 22만 원 정도면 뭐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손해를 보지만 사실은 손절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단타하려고 이걸 100% 투자했을 리는 절대 뭐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장기 투자하려고 이거 산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 소신대로 그냥 가보세요. 지금은 변동 구간이라서 본인만 힘든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힘듭니다. 종목들도 주저앉는 종목이 사실은 더 많고 내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주저앉는 애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대응하면 그건 너무 단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게 아니고 투자의 관점에 접근한다면 SK텔레콤도 한 반년 이상 더 들고 계셔 보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반년이든 1년이든 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팔아서 다른 데다가 좀 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소신대로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SK텔레콤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존에 이 상담 들어왔던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가는 37,000원이고요. 비중 20% 되고 계십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가는 종목은 간다라는 게 이 종목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연일 상승하는 종목인데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는 뭐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죠. 네. 자, 작년에 이제 우리 국고처에서 제가 하면서 가장 많이 방송해서 올해 유망 종목으로 바닥주로 OLED 소재 한 종목을 딱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를 장기 투자하시라고 어디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요. 얘는 거기가 이제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요때는 연초였어요. 그리고 미중 올라가다가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다가 6월달에 또 바닥을 만들었다고 얘기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올해 상반기 어디까지 목표가 없이 어디까지 장기 투자를 하는 그 과정이죠. 왜? 올해 상반기가 피크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투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요분이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3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격에 매수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거였죠? 좀 전에 저기 솔브레인? 솔브레인이랑 비슷한 거죠. 너무 좋은 종목 사갔는데 너무 남들도 다 아는 너무 좋은 타이밍에 산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다행스러운 거는 이 종목에 수급이 계속 최근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 한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추정치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2020년에는 뭐 한 300억 가까이 그죠?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제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하죠. 이미 고점도 넘어섰고 그러니까 여기 고점이 어딘지는 사실 몰라요. 이런 신고가는. 지금 밀고 가는 거예요. 다만 솔직히 이 종목 정도 되면 최소한 몇십 %는 수익을 내면서 지금 이걸 홀딩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5일선 흐름 타고 가는 만큼만 투자를 하는 것이 또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뭐 여기서 내가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수익 난다 그러면 좀 일부 차익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지금 가장 화려할 때이기 때문에 네. 뭐 좀 더 올라가겠지만 어딘가에 이제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고점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 시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종목의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현상 대표님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종목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하셔서 구독하시고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옵트론텍입니다. 매수가는 7,500원이고요.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손실 구간이신데 옵트론텍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자, 우리 이제 카메라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선발주들이 있어요. 근데 옵트론텍은 그럼 너 선발주니? 그러면은 얘는 후발주예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KH 바텍이나 뭐 MC넥스나 아니면 뭐 다른 종목들 뭐 보면 한 이쯤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후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매수 단가는 7,500원 정도 되니까 요 정도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약간 손해를 좀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이거는 시장의 문제지. 자, 그러면 지금 거래량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반전은 못 만드는 거죠. 다음 주는 전략 구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자리가 어디냐면요. 요 자리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요 자리는 중국이 코로나 악재 때문에 떨어졌다가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 날. 특히 우리 코스피도 또 코스닥도 우리 종목들도 다 저점이 만들어진 날. 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 가격대. 그러니까 대략 한 6,000원 뭐 초반에서 6,000원 중반 정도 되는 요 구간 6,000 한 2,300원부터 해서 6,000 한 5,600원 되는 요 정도가 이번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옵트론텍.
자, 이거는 이제 카메라 모듈, 또 거기 이미지 센서 이런 쪽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후발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저희가 한번 전망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 130억 나왔고요. 작년에 200억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는 거의 한 300억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부품주들이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실적이 어디까지 살아나냐면 상반기 최소한 이후까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 보면 결국에는 이 종목은 달고 가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매수 단가 대비해서 약간 손해는 보고 있지만 비중이 10%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요 존이 이 가격이 아까 우리가 코스피를 가지고 코로나19 존의 하단이라고 얘기했던 가격대가 대략 한 요 가격대에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약간 저가 매수를 조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